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정판입니다. 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정 대표님은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낯을 가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제 두 번째 진로 브리핑 좀 찍어서 올려드리는 날인데, 근래 들어서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또 이슈가 뭐가 있죠? IPO가 있습니다. 네. IPO 슈퍼위크 남아있죠? 그렇죠. 기업 그쵸? 공개 네. 이슈가 남아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드릴까요? 일단 뭐 물론 저희 허브경제TV 채널 안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뭐 요번 이슈 IPO 이슈랑 좀 가장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려요.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일주일 단위로 맞습니다. 텀을 두고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크래프톤이 있었죠.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또 뭐 SD 바이오센서 진단 키트.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IPO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네네. 뭐 실제로 뭐 SK IT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빅히트 지금 하이브로 바뀌었지만 빅히트 다양한 IPO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IPO 관련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까가 사실 화두였거든요. 이거 따상 가서 더 올라가면 막 공모 이거 받아온 사람들은 뭐 대박이 나겠다 이랬었는데 요번에 크래프톤이 증권신고서를 이제 냈는데 이제 보통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비슷한 업종을 하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 정도의 가치를 받았어. 그럼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처음 기업 가치를 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크래프톤이 사실 크래프톤 하면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알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근데 이 친구들이 미국의 디즈니랑 비교를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디즈니가 이 정도고 우리도 똑같이 컨텐츠 하는 회사다. 그럼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된다 하니까 보통 얘네 같은 거 넘겨줬어요 그냥.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야 너네 좀 과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공모가를 조정해서 낮춰서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이 IPO라는 게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인 게 또 IPO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시장 수급이 엄청 많이 빨아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이 조금 갈 법도 한데 못 가게 되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최근에 상장할 만한 일정이 있는 기업이 이제 SD 바이오센서죠. 상당히 유명한 진단 키트 회사인데 어떻게 관련 기업군들 어떤 기업군들이 일단 있을까요?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상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핫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르비텍이라든지 뭐 동구바이오제약, 아이큐어, 아이큐어, 유유제약, CTC 바이오, CTC 바이오는 뭐 MOU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돼서 또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추가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죠. 아이큐어가 국내 유통 판매 담당하고 유유제약이 해외 유통 판매 담당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보면 명확하게 이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는 기업군들 그런 기업군들은 다 체크를 해낼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크래프톤, LG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많은 기업군 이런 IPO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탑픽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근데 개인적으로 다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섹터라서 크래프톤도요? 아니 방금 말하려고 그랬어요. 약간 이게 사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진단 키트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그쵸. 카카오베이, 펜크는 뭐 어떻게 보면 플랫폼만 있으면은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뭐 또 친환경 2차전지 배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세계에 거의 1, 2위 하는 기업이니까. 근데 크래프톤이 저는 이게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본다라고 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 좀 볼 것 같아요. 뭐 LNF, 뭐 TCC, 스티브트, RI, 뭐 삼진 L&D, 뭐 알루코, 신성데이터테크 좋은 정보 많잖아요. 그런 기업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 가시적으로 업무를 같이 이렇게 협업되어 있는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상장되고 나서도 차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역시나 매매를 할 때에는 실수혜를 받는 기업이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냥 테마 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단발성으로 올라갔다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혜를 받는 기업을 공략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드리면
과거에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맞습니다. 기업 이름 앞에 SK만 붙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들만 움직였어요. SK증권, 네. SK 많죠. 그래서 그 상장하는 날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재료 소멸로 떨어진 다 그런 폭락했죠. 상황도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7월 달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포지션을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져갈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두셔야 재료 소멸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그 정부가 이번에 슈퍼 추경에 들어가요. 2차 슈퍼 추경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규모가 33조 원입니다. 네, 규모가 이제 33조 원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관련 기업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번에 한 대표님께서 한번 네, 좋습니다. 이 33조 원이라는 돈이 뭐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쓰여지고 뭐 백신을 선구매하는 데도 쓰여지고 방역에도 쓰여지고 이렇게 방역을 보강하는 데도 이제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뭐 돈이 투자가 될 때 뭐 이제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고 해서 뭐 일자리 관련주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다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돈을 줄 때 그냥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캐시백식으로 뭐 지역화폐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관련 기업군들이 이제 이 관련 기업군들이 상당히 테마가 많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는 역시나 일자리 하면 메가 MD? 위즈코프? 위즈코프. 네. 이게 정책주랑 또 같이 엮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정책 관련된 이슈랑 엮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분야로도 엮일 수 있죠. 윌비스, 위즈코프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말고 이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 관련주들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데 지역 화폐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또 성남 시민이다 보니까 네. 지역 화폐를 또 경험을 해본 그런 사람이죠. 제가 또 성남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하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사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시절을 할 때 이 지역 화폐를 이제 학생들도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로 뭐 진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책 사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지역 화폐를 내면서 처음에는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 돈 뿌려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시각이 있었죠. 이거 괜히 또 자기 좀 잘하고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얹어서 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권 주고 돈 받으면은 뭐 입싹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사람의 힘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지역 화폐를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많고 이제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각 지역에서 심지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방권에서도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이 좋죠. 그걸 이제 나라에서 바꿔주니까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돈을 줄 거면 그냥 뭐 현금으로 뭐 계좌로 찔러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할 수 있게 경제가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게 주는 게 좋죠. 역시 또 지역화폐 관련주라고 하면 뭐 코나이 같은 종목, 뭐 현대이지울 그리고 뭐 갤럭시 한번들이 이 정도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3개 중에 2개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공정경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공정경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재명 정책 이슈로 상당히 많이 엮이고 있죠. 공공주택, 공공경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기본소득 이슈도 계속 붙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이슈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재명 도지사 정책 이슈랑 상당히 밀접합니다. 상당히 밀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 정책주를 그냥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정경제라는 게 저번 주에 이제 뭐 이재명 씨, 오늘은 이낙연 씨, 저번 주에 윤석열 씨가 이제 다 대권 선언을 맞습니다. 출마하셨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씨가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약간 공정.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아무래도 약간 좀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평등하게 공정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또
또 윤석열 씨 관련주랑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엮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씨 정책은 어떻게 보면 최근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거의 뭐 한 1, 2주 전. 거기서부터 공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또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 관련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뭐 관련주 한 두세 종목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푸드웰이란 종목도 있었고 나무 기술 그리고 또 공정경제에서 뭐 주민터넷 이런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사실 다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얘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두 번째 재료 브리핑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첫 번째 편에 비교해가지고 좀 길었네요. 관련주들이 많아서 네, 조금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한 부분이니까 피디님께서 또 보기 좋게 편집 잘 해주실 거니까 중요한 내용 다 잘라버리시면 어떻게 하죠? 그럼 뭐 다음 편에 말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료 브리핑에서는 더 이제 조금 매력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